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쥐띠 재물운에 대해 명리학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이 어떤 해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모두 불로 가득 찬 해입니다. 청가는 병, 지지는 오, 둘 다 불의 성질을 품고 있어서 2026년은 그야말로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뒤덮는 강렬한 한 해가 됩니다. 이 불의 기운은 열정과 변화, 그리고 빠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쥐띠는 어떨까요? 쥐띠는 명리학에서 자수, 즉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물은 본래 차갑고 유연하며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이 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충돌을 겪게 됩니다. 불과 물은 오행에서 대표적인 상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세지면 물이 증발하려 하고 물이 강하면 불을 꺼버리려 하죠. 이 팽팽한 긴장 관계가 바로 2026년 쥐띠의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 에너지입니다. 재물운으로 놓고 보면 이 상극의 기운은 단순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편안하고 순조로운 흐름은 아닙니다. 변동이 있고 긴장이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런 긴장의 시기야말로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고 기회를 선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무 긴장 없이 돈이 들어오는 해보다 오히려 내가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수익 구조를 다지는 해가 장기적으로 더 단단한 재물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반기 쥐띠 재물운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초반 1월부터 3월까지는 긴장과 지출의 시기, 중반 4월과 5월은 기회와 회복의 시기,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6월은 안정과 성과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각 구간별로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시기별 재물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 초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띠분들에게 다소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쥐띠가 가진 물의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런 상극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느낌이 이 시기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우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난다든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경조사나 모임에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들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꽤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투자나 사업 확장에 대한 유혹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다는 충동, 지금 당장 투자해서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에 그런 충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열정이 앞서다 보면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리학적으로 상극의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에 큰 투자를 결행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자금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의 흐름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재테크 전략보다도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시기 최고의 재물관리법입니다. 작게 보이지만 이 준비가 이후 중반과 후반의 흐름을 훨씬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에 주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올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전반적으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람 관계의 갈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중의 관계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과 5월, 이 두 달은 쥐띠분들에게 본격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초반의 긴장과 지출을 잘 버텨내셨다면 이 시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올라오면서 오행의 흐름 속에서 쥐띠에게 유리한 에너지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목은 물에서 자양분을 받아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쥐띠가 가진 물의 기운이 봄의 목 기운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물운의 특징은 사람을 통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서 새로운 일거리나 협업 제안을 들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 꾸준히 쌓아온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 기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인연을 통한 재물의 유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수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수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4월과 5월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거나 오랜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각보다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기회인 만큼 그 기회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보는 자세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업이나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월과 5월은 쥐띠분들에게 새로운 소득 채널을 만들어 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본업 외에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해 보는 것, 혹은 소규모 투자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양화해 보는 것이 이 시기에 잘 맞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우년처럼 변동성이 있는 해에는 수익 채널이 다양할수록 전체적인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움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는 돈은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자기개발의 흐름이 특히 수의 기운을 가진 쥐띠에게 잘 맞는다고 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곳을 채우는 성질이 있듯이 쥐띠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후반 6월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쥐띠분들이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초반의 긴장을 잘 견디고 중반의 기회를 잘 활용하셨다면 6월에는 그 노력의 결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을 찾으면서 수익이 자리를 잡아가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6월의 가장 큰 특징은 노력과 수익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4월과 5월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두셨다면 6월에는 그것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것들이 싹을 틔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쥐띠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쥐띠분들께는 6월이 특히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과의 협업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나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이 확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무리하게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탄탄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 쥐띠분들에게는 6월이 성과 인정과 관련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묵묵히 쌓아온 성과들이 주변에서 인정받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려면 평소에 자신의 성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어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6월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반기를 위한 장기적인 재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지출이 많았는지, 어떤 수익 채널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재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물 관련 과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병우년의 불기운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남은 한 해의 재물운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2026년 상반기 쥐띠 재물운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불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불을 만났을 때 증발하지 않으려면 깊고 단단한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철저한 재물 관리, 신중한 판단, 그리고 꾸준한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상반기 내내 놓치지 않으신다면 변동성이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운을 충분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병오년 상반기 쥐띠 재물운을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핵심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충동적인 결정을 부추길 수 있으니 이 시기만큼은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럴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4월과 5월에는 사람이 곧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만남에 열린 자세를 가지세요. 단 감정에 치우쳐서 검증되지 않은 기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기 쥐띠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재물 전략입니다. 그리고 6월 상반기의 마지막 달에는 드디어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를 위한 더 단단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사람이 하반기도 잘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리학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읽는 학문이지 내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운을 잡을 수 없고 반대로 어려운 운이 들어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쥐띠분들에게 다소 긴장되는 구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물이 만나면 충돌하지만 그 충돌 속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2026년의 긴장과 변동성은 쥐띠분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쥐띠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여러분의 재물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채를 줄이는 것인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인지 댓글로 올해 상반기 여러분만의 재물 목표를 한번 적어주세요. 같은 쥐띠분들끼리 서로의 목표를 나누다 보면 그것 자체가 좋은 에너지가 되고 서로에게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쥐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